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만드는 방법들은 미리 캔버스로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그런데 썸네일은 왜 만드는지 알고 하신다면 효과적으로 썸네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썸네일은 유튜브 영상을 볼 때 영상을 보기 전 단계의 화면이 바로 썸네일인데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영상 썸네일, 그리고 제목, 그리고 채널명, 조회수, 올린 날짜, 이렇게 시청자들에게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썸네일입니다. 유튜브를 계속 하시다 보면 채널이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 채널을 띄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썸네일을 보고 클릭할지 말지 시청자들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썸네일은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썸네일은 작습니다. 작게 보여지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작게 해서 이게 식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좌우 이분할법, 상하 이분할법, 3분할법, 4분할법.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썸네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좌우 이분할법입니다. 이게 상하 이분할법. 이 화면 사이즈의 큰 것 두 가지로 보여주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구획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왼쪽 화면에는 이미지 혹은 글자, 오른쪽 화면에도 이미지 혹은 글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보통 교회에서 설교 영상 같은 거 올릴 때 저는 좌우 이분할법을 추천드립니다. 설교하는 목사님 얼굴 플러스 설교 제목. 만약에 여기에 정보가 더 많이 추가되면 한눈에 이게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각 객체의 사이즈는 이 화면을 최대한 꽉 채우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썸네일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만드는 것은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캔버스는요,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롬 웹브라우저에 로그인 되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되는 상태고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이 있는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클릭하면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요? 라는 이렇게 이런 어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디자인이나 이미지에 대한 캔버스 사이즈를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친절하게 유튜브 있고요. 유튜브 썸네일이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클릭해서 썸네일 사이즈가 1280720이죠.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에 바로 내가 썸네일을 만들 수 있는 화면이 캔버스가 나타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2분할, 3분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각형에서 지금은 이게 크게 보이지만 썸네일은 엄청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2분할이면 이쪽 한 블록, 이쪽 한 블록, 두 개의 블록을 나눠서 한쪽에는 글자, 한쪽에는 이미지, 이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 어떤 정주영 회장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왼쪽에 이렇게 요게 왼쪽 세로로 이제 메뉴들이 다 있는데요. 미리 캔버스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다양한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맨 위에 굵은 텍스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바로 이렇게 떠요.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썼고 당겨주면 글자가 이렇게 커져요.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도 키울 수 있죠. 박스 테두리가 이제 지금 요거를 당겨주지 않으면 아래로 이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쭉 최대한 좀 길게 하고 이렇게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해봤어? 그리고 요거를 저는 귀찮아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 더 복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어떤 컨텐츠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맨 하단은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제목이 되겠죠. 불굴의 의지로 기업을 이룬 정주영 회장의 삶. 그리고 당신 해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분이 이제 어떤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겠죠. 당신 해봤어는 글꼴을 뭔가 구어체, 뭔가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노란색 색깔은 글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여기 이게 글꼴이에요. 클릭하셔서 야놀자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면 외곽선, 그림자, 곡선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외곽선 검정색으로 외곽선이 생기고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노란색보다는 좀 붉은 계열이 더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라색, 자줏빛, 자줏색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해봤어? 약간 흑백 이미지인데 얘도 흑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흰색 아니면 회색? 약간 이렇게. 당신 해봤어? 그리고 뒤에 이제 배경이 흰색이 있기 때문에 배경을 한번 클릭하셔서 저는 이제 그래픽 배경이 좀 예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런 것도 느낌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일단 이 사진을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거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한데 그라데이션 마스크 사각형이 아니라 저는 선을 주고요. 방향을 이렇게 돌려버릴게요. 270도. 그리고 범위를 좀 이렇게. 그러면 뒤에 배경하고 좀 이미지가 좀 연결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지금 세로 선으로 해서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조금 점점점 진하게 이렇게 바뀌어진 거고요. 뒤에 배경을 제가 아까 전에 이걸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이렇게 이런 건 좀 다양하게 많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두 줄의 글자이기 때문에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꿀게요. 첫 줄과 두 줄의 글자를 색깔을 바꿀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나는 밑에 줄을 지워버리고 하나는
위에 것만 살리고 투톤으로 가면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무채색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위에는 유채색으로 가는데 민트나 좀 푸른 계열로 가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탁하지도 그렇다 너무 밝지도 않은 이렇게. 얘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은 흰색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하단을 클릭하고 그림자를 줄게요. 그림자도 불투명도를 없애버리고 흐림을 조금 더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 거도 위에는 테두리를 한번 주겠습니다. 외곽선. 얘도 좀 테두리를 한번 주겠습니다. 좀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 해봤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를 제가 한번 사이즈 한번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썸네일로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제 확인이 되니까. 요거는 이제 한 3분할에서 2분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글자 이미지가 한 포인트, 그리고 정주영 회장 이미지 한 포인트. 좀 이렇게 옆으로 좀 빼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설교 같은 거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몇 개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썸네일 하나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미지 조금 적당히 좀 크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얼굴 넣으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지에. 근데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 금요 예배에 맞는 이미지를 넣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좀 더 이제 2분할 3분할이 아니라 예배는 조금 예배는 주제가 있을 거고, 그 예배 이름 금요 찬양 예배, 그리고 교회에 살짝 네이밍,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뭔지에 대한 이런 거를 조금 더 가급적이면 그 이미지를 좀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제가 강아지 영상 예전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강아지가 한 마리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강아지를 좀 짤로 만들었는데 넙도교의 백구몽, 그리고 그 강아지 이미지, 그리고 개 기업이라고 이렇게 글을 이렇게 박아 넣었어요. 이것도 큰 범위에서 보면 2분할 정도로 이제 제가 만든 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 카페 하면서 했던 이제 영상인데 수제 바닐라 라떼 만드는 방법 알려주고,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2분할이죠. 한쪽은 여기 이미지, 한쪽은 이렇게 글자. 그리고 요거는 한 3분할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미지적인 거는 상단, 요거는 이제 좌우가 아니라 상하 분할로 했죠. 하단에 글자, 그리고 상단에 이미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좀 최대한 좀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넣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보면 당신 해봤어? 이제 요런 거는 좀 작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좀 보여질 듯 말 듯 좀 궁금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메인은 이 하단에 있는 이 큰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작게 해보니까 얘를 좀 더 키워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이 정도 좀 더 최대한 좀 키워서 충분히 잘 보이게.
불그레이지 의지로 기업을 이룬 정주영 회장의 삶. 문구는 조금 아쉽네요. 불그레이지로 기업을 이룬 정주영 회장의 삶. 정주영 회장의 삶만 밑에 좀 부각되고, 그리고 이쪽에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가릴 때가 있어요. 불그레이지로 불그레이지 현대를 세운 불그레이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삶.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람들이 클릭하고 싶은 만한 어떤 그런 컨텐츠가 썸네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회 목회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썸네일 같은 걸 만드실 때는 어차피 이제 매번 고정된 설교라고 한다면 하나의 폼을 좀 만드시고 제목이나 이제 어떤 성경 말씀 이제 요거만 정기적으로 바꿔서 꾸준하게 가는 방법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썸네일을 만드시면 될 겁니다. 네, 미리 캔버스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미지를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이미지들을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뭐 이미지 같은 걸 찾아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미지들을 많이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미지 업로드하고, 그리고 사진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리 캔버스가 갖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교회 이러면 이제 교회 이런 게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면 이제 그대로 이걸 쓸 수 있어요. 클릭해서 이렇게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약간 이런 은근하게 여기 배경이 되면서 이쪽 여백을 필두로 해서 어떤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자를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설교 그리고 무슨 교회 JR 교회,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요거는 색깔을 흰색으로, 그리고 얘를 그림자를 좀 주는 겁니다. 저는 그림자를 좀 많이 그림자를 쓰면 되게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그냥 테두리 이렇게 막 쓰면 좀 무식해 보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테두리를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근데 약간 좀 그림자를 주면 조금 더 느낌이 있습니다. 막 이러하고, 뭐 요한 복음 4장 20절 예를 들어서 JPD 목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레이아웃은 한번 다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레이아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폼을 만들면, 지금 미리 캔버스는 되게 좋은 게 요게 항상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요걸 와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제목을 하나의 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썸네일을 이제 파일로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이게 프로젝트가 썸네일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름을 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1페이지는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해드려야죠. 그리고 설교 제목은 주일 설교 썸네일. 뭐 이게 뭐 이걸 하나만 만들어도 돼요. 좀 다양한 프로젝트로. 저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했고요. 맨 위에 거는 지울게요. 맨 위에 거는 지우고 이제 위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냥 썸네일에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 글꼴이나 이런 것도 좀 수정하고 더 예쁘게 하실 수 있겠죠. 자기 얼굴을 좀 넣으실 수도 있을 거고요. 증명사진 같은 거. 근데 이제 말씀에 이런 건 되게 자세히 안 보여도 돼요. 사실은 큰 요거 말씀 주제 뭐 말씀 앞에 이건 안 줘도 돼요. 이걸 좀 크게 하고 정렬을 가운데 정렬을 해서 아니면은 오늘의 말씀 이렇게 하면 될까 싶네요. 오늘의 말씀이 몇 장 몇 절. 얘를 좀 작게 해. 앞에 좀 작게 해서 이렇게나 하고, 그리고 내양을 먹이라를 이 제목이니까 좀 크게 하고, JPD 목사 하고 이제 사전 하나 넣고 뭐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뭐 만드시고 나서 이거를 좀 사이즈를 한번 작게 해서 잘 보이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템플릿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설교 뭐 이렇게 치면 몇 가지 있어요, 그죠? 요런 거 좋네, 이런 거. 요거 좋네요,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분할이죠. 좋네요, 이거.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작성하려면 상단에 얘를 그룹 해제를 딱 누르시면 글자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JR 교회 이렇게 JPD 담임 목사. 그리고 이미지만 바꾸면 되니까 이미지를 사진해서 이나의 송량민이 이렇게 사이즈 키워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분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고, 이제 썸네일을 만든 거를 파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 지워버리고 얘를 한번 뽑아 볼게요. 제목을 주일 설교 썸네일 이렇게 해서 자동 저장 되기도 하고요. 이제 한 번씩 그냥 얘를 누르면 또 지금 최신인 상황에서 저장이 됩니다. 이제 요거를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우상단 다운로드 누르시고 PNG, JPG, 웹용, JPG 인쇄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JPG 웹용이 좀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빠른 다운로드를 합니다. 고해상도가 어차피 썸네일은 작게 보이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썸네일에서 그대로 저장을 딱 하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고 뜨고, 얘를 한번 클릭하면 내가 다운받은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예. 자, 썸네일 만들기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썸네일을 왜 만드는지, 그리고 썸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why and how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셔서 썸네일을 잘 한번 만들어 보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계속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실력들이 조금씩 늘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